네, 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오늘은 17회 경비지도사 맞나요? 15년도 거 기출인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한번 풀어왔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그간의 기초 지식만으로 시험장 가져가서 푸는 요령을 알려드렸다면은, 이제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회독수 늘릴 수 있도록 1번에서 40번까지의 문제지만 어쨌든 법학회로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기출 시험지 안에는. 그래서 이 한 강만으로도 1회독이 끝날 수 있게, 그래서 뭐 가끔씩 공부 안 될 때는 이것만으로도 오늘 법학개론 공부했네 이런 부담감 덜 수 있게끔 구성을 할 거고요. 또 먼저 풀어온 만큼 이제 막히는 부분이 없을 거라 해서 원활한 영상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어려운 문제를 제가 미리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돌아와서 풀도록 하고요. 기존에는 쉬운 걸 싹 풀어서, 그러니까 쉬운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되고, 어려운 거는 알고 가서 맞추면 땡큐고, 틀려도 남한테는 어렵다. 나만 쉬운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가볼게요. 법과 도덕의 차이점, 이거 쉽죠? 이거는 답이 3번입니다. 3번. 법은 내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외면성을 갖는다. 법은 의무와 또 양심, 도덕은 양심만 있으니까.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시행기간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맞습니다.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일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20일 지나야 효력이 발생.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저 원래 형법에 있어서는 법률 불소급이 원칙인데 피고인한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라. 이제 불륜죄가 형법에 있어서 불륜죄였는데 이제 사라지고 나서 이게 기존에 불륜죄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났다. 뭐 집행유예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었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속인주의가 맞죠. 우리나라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나라 한국인이 죄송합니다. 답 4번이 틀렸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맞네요. 잠시만요. 맞네요. 제가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맞는 거고요. 한국인한테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외국에서 한국인한테 범죄를 외국인이 저질렀어요. 그럼 그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을 보호주의, 또 우리나라 범죄 대상으로 한 거 아닌데 미국 마약 판매왕이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 세계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잡을 수도 있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뭐 있어요? 또 속지주의 원칙이고, 또 귀국주의라고 해서 비행기 국적은 우리나라에 있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3번도 쉽죠? 강행법과 임의법은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과 이제 법적 구석에 따른 구분이고요. 실정성이 무엇이냐? 법에 있는 법조문이 실체 현실 사회와 정확히 일치하는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고유법과 개수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왔는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는가, 가져왔는가, 다른 나라에서 가져왔는가. 3번 일반법과 특별법의 효력의 범위 차이는, 그죠, 이게 맞는 말이죠. 효력 범위에 따른 구분, 그죠,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일반법에서 특별법이 파생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더 범위가 한정되고 좁겠죠. 4번 공법과 사법에 분류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특징이 아니라 성문법. 왜? 우리 행정법만 봐도 법전 써있고 또 민법, 상법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영미법계는 말로 하니까 그런 게 없다. 사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법 영역에 사법적 요소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이죠. 왜냐? 우리 근대 사회에서 너무 사람 대 사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어린애들 끌어다 쓰고 불공정한 계약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거를 규제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사적 요소에 공법 영역이 가해진 거. 그러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은 사회법이 맞고요. 여기에 플러스 환경법이 있다.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을 수정하기 위함이 맞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다. 답은 1번이 맞고요. 1번이 틀린 거니까 1번을 골라야 되고요.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법 적용을 위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합니다. 우리는 증거 재판주의니까. 또 확정의 대상이 사실이란 자연적으로 인식한 현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게 그 현상 속에서 법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사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칼을 샀어요. 그리고 그 칼을 사서 집으로 가다가 제 원수를 만나서 죽인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판사한테 가서 저는 칼을 사서 사람을 찔러 죽인 지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생각을 하겠죠. 아니 그 칼을 왜 사람이 팔았죠? 뭐 때문에 샀는데요? 저 요리하려고 샀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서 제가 본 마음은 뭐예요? 본심은 사실 사람을 죽이려고 산 건 맞아. 근데 그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죄 적용에 있어서 뭐 살인의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좀 논의 대상인 거, 뭐 실제로 요리를 하려고 살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현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의 추정은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고 반증이 가능하며 간주는 반증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민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답은 2번이고요. 실용신안권이 무엇이냐? 우리 그 건물 디자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어떤 회사가 특허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실용신안권이니까 내가 회사가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를 따로 양도할 수 있죠. 팔아가지고. 또 법정 기상권이 뭐냐? 우리 밭 가면은 땅 주인 따로 있고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죠.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지상권이라 하고요. 분묘기지권은 제가 산은 샀어요, 산. 근데 그 산에 알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조상을 모시던 묘가 있던 거예요. 그럼 그 묘? 제가 야 이거 우리 집 땅이니까 안 돼. 빼. 산 다 빼. 묘지 다 빼.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원래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것도. 예. 왜냐? 그래야지 산이 재개발되기도 하죠. 분묘기지권 파세요 해가지고 넘기세요 해서 가지고 양도할 수도 있어야 되죠. 예.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격권은 권리자가 자신을 객체로 맞죠. 사원권은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 지위에서 맞는 그죠 맞죠. 예. 사원이라는 이름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회사 다니면 사원이라 그러죠. 형성권 일방적 표시에 의해서 권리 변동 효과 발생 그거죠. 취소가 있듯이 예, 취소처럼 원래 양방의 의사 표시가 돼야 되는데 형성권은 취소만으로 가능하다. 지배권은 물건을 객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조정하는 거죠. 예. 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항변권 해서 항구권이고요. 자 구분 한번 지어드리고 갈게요. 내용에 의해 권리 구분 작용에 의해 2번으로 끝으로 다음 강의부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예. 신인제사 항구지형 이렇게 해서 신명권 예, 신명권이죠. 뭐 대리인, 부모 이런 거, 인격권 이게 너무 쉽죠. 이거는 재산권, 소유권 이런 거 있죠. 사원권 아까 말씀해드렸죠. 작용 또 항변권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뭐뭐 해줘 지배권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 형성권, 취소권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4개가 있죠. 또 신명권에는 부모님들의 그런 것도 있고요. 양육권, 부모의 권리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내용 구분해드렸고 9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권리에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사 목록자는 권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왜 어렵냐? 자, 우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연인, 법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권능의 주체에 대해서는 아무데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따와야 되는 개념이 맞아요. 왜냐면 권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권능. 그러니까 권능이 뭐예요? 권리를 사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권리에 의해서 사용되는 힘. 권한은 뭐예요? 권한은 권리에서 파생돼서 인정되는 힘. 가령 원래 소유권은 물건을 가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봐요. 제가 소유권이랑 전세권을 예를 드릴게요.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소유권에 기반해서 나온 권원이란 말이에요. 야, 왜 똑같은 그냥 권리 아니야? 아니에요. 소유권은 권리고 채권도 권리지만 이제 전세권은 채권적 계약을 하는 거지만 권원입니다. 권원. 왜 그러냐? 반대로 제가 종이를 가지고 있다 해볼게요. 종이는 노트를 하기 위한 종이잖아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죠? 근데 이 종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전세권을 해드릴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원리에 있어서 다르다. 권한이 인정되는 객체도 있고 뭐 권리도 다르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권리, 권능 다 구분할 수 있고 권리가 이제 그 자연인 법인만 가질 수 있으니까 권능은 권리에서 파생되는 힘이니까 의사 무능력자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제 권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어렵죠.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봐야죠. 이제 2번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집 주변에 랜드마크 만들어져요. 랜드마크 무슨 XX 백화점 만들어진대요. 예. 그러면 사람들 많이 와요? 안 와요? 많이 오죠. 땅값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값이 제가 원해서 생겼나요? 갑자기 생겼잖아요. 이게 랜드마크 들어선다고. 그래서 이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익을 내 거다. 내 거랬는데 이제 백화점이 뭐래요? 우리 이사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이랬는데 제가 가서 야, 안 돼. 이제 이익 생겼으니까 이거 내 거란 말이야. 이거 내가 챙겨야 되니까 너 우리 집 옆에 지어. 이렇게 못 한다고요. 예, 권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작용에 따라 항구 지역 맞죠? 3번이 정답이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가볼게요. 항구 형이 맞는데 작용에 따라 맞는데 건원이 아니라 건원은 이제 전세권 이런 거 말한다 했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말한다 했고 권원은 이제 권리가 이렇게 나뉜다 했죠. 작용과 내용. 권한은 일정한 법률적 사실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이 아니라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X. 타인을 위해서 하는 자격 X. 답은 1번이고요. 우리나라 헌법 기본 질서 쉽죠.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자유민주주의 있고 평화주의 있고 사회적 시장 결제에 맞고요. 또 사회복지 국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1번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 해서 저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되는 게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3번 찍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가 개입을 해요. 왜? 당장의 부동산 시장을 보자고요. 부동산 시장이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어디가 해요? 토지주택건사가 LH가 하거나 우리나라가 선별을 하죠. 국토교통부에서. 왜 그래요? 그거를 민간이 해버리면은 아예 자유경쟁 체제면은 민간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우리 또 옛날처럼 돈 있는 사람만 계속 개발해서 계속 그쪽으로 몰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된다고요. 낙후된 지역도 개발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또 그래야지 또 그쪽에 민간 자본이 몰려들어서 더 개발되고. 그래서 사회적 시장 경제가 맞다. 1번이 틀렸고요. 기본권 보장의 대전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원리는 인간 존엄의 원칙입니다. 헌법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인은 프라이버시권이 없어. 이거는 인격권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비밀이 없다. 야, 법인 비밀 있지 않아? 회사 비밀이 있는데 그게 개인의 사생활 이런 게 아니잖아요. 프라이버시는 사생활 이런 거죠. 사생활. 결사의 자유 있고요. 거주 이전 자유 있고 재판받을 권리 있습니다. 13번.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할 수 없다. 자,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아니면 국무위원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국가이익이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고 뽑은 게 맞죠. 자, 현행범이라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아니죠. 현행범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범죄 의심이 되고 소송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체포 구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송은 될 수 있어요. 기소될 수 있다고요. 대신 체포 구금 안 되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 또 우리 대통령은 이제 직무상 국토 내란이나 이런 거 분란 아니면은 기소가 안 돼요. 기소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체포 구금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단 현행 범인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범죄 저지른 게 명백한데. 국회 회기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잡아서 체포해야죠. 현행범 체포 되잖아요. 그죠? 4번.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로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요. 국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져요? 책임진다는 게 헌법상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직무에서 당신 국회의원 자리 내놓으세요. 제명.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알겠죠? 14번.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가진다. 이거 틀렸어요. 사법권은 우리 법원만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검찰청만 가지고 있죠. 지금은. 맞나요? 아니죠. 경찰도 사법권이 있고요. 왜 헌재에는 없냐? 헌재는 재판을 하는 곳이 법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헌법 심판을 함으로써 이게 법을 구속하기 때문에 법률에 있어서 사법 그런 능력이 인정된다는 설이 있지만 그래도 포괄적인 사법권을 가지라고 법을 지키라고 낸 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옳고 안 옳고만 하는 거고 법원이 이제 그런 법원 그러니까 재판하는 법원 말고 법무부 입사행으로 해서 우리 세 가지 기관으로 했잖아요. 입법기관 입법기관 재판기관 그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될 수 있다. 알겠죠? 입법기관 재판기관에서도 법을 지키라는 사법기관이 있으니까
헌법 규정에 의하는 위헌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어렵죠, 이것도. 예. 아, 잠시만요.